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사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이정표처럼 여겨졌던 총리 폐막 기자회견이 올해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고요. 프로그램 후반에 이건 몰랐네 코너가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스마트카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유는 국가 안보다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정답 맞춰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지난 한 주간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은 10일 마무리됐고요. 양회의 다른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11일 폐막하는데요. 전인대 폐막 시점에 통상 개최됐던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올해부터는 열리지 않습니다. 러우 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1991년 리펑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실시한 이후 1993년부터 정례화되어 온 중국 총리의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이 약 30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총리 회견은 계속해서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앞으로 수년간 전인대 후 총리 기자회견은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러우 대변인은 말했는데요. 초유의 3연임 집권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인 오는 2028년 3월까지는 이 기자회견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주요 매체들이 풀이했습니다. 중국의 서열 2위이자 중앙정부 수장인 국무원 총리는 통상 연례 전인대 폐막일에 정부 공작 보고를 하고 폐막일에는 대미를 장식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총리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은 취재 환경이 까다로운 중국에서 국가 최고위급 책임자가 직접 기자들을 마주해 질문을 받는 매우 드문 기회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지난해 물러난 리커창 전 총리는 2020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은 2,000위안밖에 안 된다는 발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0위안으로는 중간 규모 도시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어렵다고도 했는데요. 리 전 총리가 언급한 이런 수치는 그간 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샤오캉 사회 완성에 대한 반박으로 읽힐 수 있어 파장이 컸는데요. 샤오캉 사회는 시 주석이 선전해온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리 전 총리는 이듬해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일부 민감한 질문에 메모를 쳐다보는 등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2022년에도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전인대를 통해 총리에 취임한 리창 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미중협력의 필요성, 부패 문제의 무관용 등 입장을 피력했으나 준비를 벗어난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진행되던 전인대 폐막 총리 기자회견을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언제 재개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스마트카에 대한 전방위 보안 조사에 나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조사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커넥티드카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며 중국산 차량을 안보 위협으로 지칭했습니다. 중국이 커넥티드카를 통해 미국 내부의 민감한 정보,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대규모 수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불공정 관행을 포함한 여러 수단으로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장악하기로 결심했다고 부연했는데요. 중국은 정책적으로 자국 전기차들을 우리 시장에 홍수처럼 밀어넣을 것이고 국가안보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도 커넥티드카는 주행 경로부터 생물학적 정보까지 여러 민감한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비우호국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경우 미국 시민과 국가 안보가 얼마나 큰 위협에 처할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고 레이몬도 장관은 밝혔는데요. 이어 중국산 차량이 미국 전역에 퍼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YD 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시장을 개척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시장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관세 장벽에 막힌 탓으로 AP통신 등은 해설했습니다. BYD 등 기업들은 멕시코를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BYD 등 3개의 중국 전기차 기업이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탐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북미 국가 간 무관세 무역 협정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자, 오늘 쓸만한 지식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